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A 이야기를 바싹 구워드리는 느바비큐. 오늘도 알찬 경기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옆에는 최영길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 기준 오늘이죠. 5월 24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뉴욕 닉스의 컨퍼런스 파이널 2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1차전은 페이서스의 극적인 역전승이었다면 이번 경기는 조금 열심히 다투나 싶다가도 인디애나가 갑자기 훅 앞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위원님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차전의 여파인지 모르겠는데 인디애나가 굉장히 잘 싸웠어요. 물론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은 결국 뒷심에서 결국은 차이가 났고 오늘 경기는 시약함이 너무너무 잘해줬죠. 네. 1쿼터부터 4쿼터까지 꾸준하게 잘해주면서 적지에서 2승이라는 아주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좀 꼬리를 물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하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1쿼터부터 시약함이 16점을 넣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구간에서 할리버튼은 야투 시도가 단 3개였고 심지어 이게 다 빗나가면서 무득점에 그쳤는데도 인디애나가 일정 수준 이상의 볼륨을 유지하면서 앞서 나갔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변화점으로 작용했던 게 로빈슨이었습니다. 타운스가 빠지고 나서 로빈슨이 들어갔을 때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위원님은 또 이 구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경기 리뷰 때도 말했지만 로빈슨이 들어오면서 공격 리바운드 세겠다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도 로빈슨의 존재감이 굉장히 컸고 오늘 출전 시간이 그래서 길었어요. 로빈슨이 무려 29분을 뛰었습니다. 네. 타운스가 27분 뛰었는데 그만큼 오늘 경기는 미첼 로빈슨이 중요했고 수비에서도 잘해줬고 리바운드 잘해줬고 하지만 마지막에 그 파울 작전 해거 미첼을 할 때 결국 빼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아마 딜레마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1차전을 돌이켜보면 타운스가 39분을 뛰었고 이제 로빈슨이 20분을 뛰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타운스는 27분, 로빈슨이 29분을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운스가 빠지고 그 구간을 이제 로빈슨이 채웠다고 봐야 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향후 시리즈에서도 좀 로빈슨의 출전 시간에 변동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 늘 수 있다고 보고 투빅을 쓰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사실 오늘 경기 칼 앤서니 타운스가 20득점 했지만은 온코트 마진이 마이너스 20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있는 게 손해가 되는 선수인 거죠. 20점을 넣었지만 20점을 까먹는 선수. 반대로 미첼 로빈슨은 플러스 6점. 이 선수는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인 저쪽 그 인디애나에게는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뭐 토마스 브라이언트를 넣고 심지어 오늘은 토니 브래들리까지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나오더라도 막기는 어렵고 박스아웃을 하더라도 힘이 워낙 좋으니까 안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뒤에서 걷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시리즈에서는 미첼 로빈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로빈슨이 어떤 공격에서의 득점 볼륨을 기대하는 선수라기보다 굳은 일, 수비, 좀 다른 팀원들을 에너지업 시켜주는 역할에 많이 맞는 선수잖아요. 기록이 되게 특이합니다. 오늘 로빈슨이 6점, 9리바운드, 블록슛 3개 기록했는데 여기서 4개가 무려 공격 리바운드였고 이게 양팀 포함 최다였어요. 좀 이런 것들이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어떤 위협이 또 되었을까요? 사실 인디애나 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템포의 농구, 네. 리바운드 잡고라도 빠른 템포로 얼리언 패스를 노리는 팀인데 공격 리바운드를 뺏기면은 이게 상당히 소멸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속공을 나가는 걸 주저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 템포는 뉴욕이 잘 다운 시켰어요. 사실 네네. 오늘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오늘 페이스가 아마 96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1차전이 한 96.91이 연장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정도 나왔는데 그거보다 조금 1 정도 낮춘 거잖아요. 네. 템포를 조금 낮추는데 성공을 했고 사실 1쿼터 초반 중반까지 보면은 페이스가 빨랐어요. 네. 뉴욕이 그러다 보니까 밀렸고 근데 결국은 미첼 로빈슨이 들어오면서 템포가 다운이 됐거든요. 그런 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로빈슨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또 리그를 대표하는 탁공 팀이라고 하잖아요. 또 정규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이 115.4점으로 리그 9위였는데 플레이오프 들어서 또 118.9점으로 오히려 올랐어요. 사실 플레이오프가 되면 수비가 빡빡해지고 좀 대인 수비가 많이 거칠어지면서 공격력이 줄어드는 게 사실인데 인디애나는 오히려 좀 본격적으로 기여를 끌어올렸다라는 이미지로 보여지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가능할까요? 2라운드까지 인디애나의 페이스가 99.27이었거든요. 네. 1차전의 페이스는 96.91. 그러니까 뉴욕이 템포가 빠른 팀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난 경기는 누가 보더라도 그 마지막 그 4쿼터 막판에 그리고 연장에 승부 갈렸잖아요. 클러치 때 통계를 보면 이게 또 달라져요. 클러치 때 페이스가 무려 125.03. 이야,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됐기 때문에 경기가 뒤집힌 거고요. 인디애나는 이 구간에서 무려 오펜시브 레이팅이 142.9.
너무 비현실적인 수치 같아요. 100. 그러니까 야. 대역전성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예. 반면에 뉴욕은 오펜시브 레이팅이 80.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 잠깐의 구간, 니스미스의 3점이 빵빵 터지는 구간에서 뉴욕은 아무것도 못했고 인디애나는 대폭발했다. 이게 기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인디애나를 공략하는 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리버튼에게 미스매치를 안 주려고 네마드, 니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차례대로 붙었지만 저는 다 잘 깨부셨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30점 이상 포함 동반 더블 더블을 달성을 했는데 뉴욕의 어떤 구조적인 공격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걸까요? 구조적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지난 경기 보면은 브런슨에 대한 수비를 굉장히 많이 바꾸면서 아마 시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경기는 1차전 1쿼터 보면은 브런슨이 피켓롤 할 때는 스위치 그리고 포스트업 할 때는 더블팀 이걸로 응수를 했는데 그걸 또 브런슨이 잘 깨면서 득점 오늘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사실 브런슨은 맞기 어렵고 3쿼터 되면 나중에 벤 셰퍼드 나왔을 때는 위크라고 하죠. 네. 오른쪽으로 돌파를 계속 강요하는 수비를 하기도 했는데 다 뚫어냅니다. 사실 브런슨을 막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4쿼터 되면은 할리버튼이 일부러 브런슨과 매치업 헌팅 해가지고 일부러 막 브런슨 많이 뛰게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브런슨을 지치게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인디애나는 중요할 것 같고 브런슨에게 기본적으로 점수를 주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차전을 돌이켜 보면 이 브런슨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아누노비가 되게 득점 볼륨을 잘 채워주면서 뉴욕이 앞서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인디애나가 여기 당황하는 게 보였고 사실 앞으로의 시리즈에서는 그럼 또 브런슨 말고 어떤 선수가 또 공격에서 볼륨을 채워줘야 될까요? 사실 뉴욕이 벤치가 강한 팀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상당히 아쉬웠던 게 캐머런 페인 선수가 나왔을 때 네. 상대가 프레스 붙으니까 벤 셔퍼드가 보니까 코트 끝에서 코트 끝까지 가서 그냥 아웃도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거는 인디애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냥 넘어와서 공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플레이 하나 하고 그냥 교체됐거든요. 네. 브런슨이 쉴 구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맥브라이드하고 페인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브런슨이 이런 상태로 가면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시리즈가 혹시라도 6차전 7차전 가면은 브런슨은 그 전에 퍼질 겁니다. 그러니까 브런슨을 관리를 위해서 벤치 자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아누노비는 못했지만은 브리지스가 오늘 어느 정도 해줬잖아요.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비가 되는 팀이 또 인디애나인 게 인디애나는 오늘 로테이션을 되게 좀 폭넓게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1명이 나섰어요. 야, 사실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1쿼터 중에 아마 손부상을 네네네. 당했어요. 그래서 토니 브래들리 선수가 나왔는데 토니 브래들리가 이번 시즌에 11계약했던 선수잖아요. 11계약 맞습니다. 2번 연장하면서 했고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선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토니 브래들리가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잠깐 나와서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해줬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어떤 편인가요? 아니 근데 사실 근데 이게 토니 브래들리가 나온 이유는 높이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로빈슨 때문이죠. 어떻게 누가 나와도 사실은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잘 버텼다. 이렇게 봅니다. 또 좋아하시는 로빈슨이 있고 또 염용근 기자님이 좋아하시는 타운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뉴욕이 이기려면 그리고 시리즈를 넘어서 좀 파이널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면 타운스의 어떤 쓰임새가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도 공격적인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20점에 7리바운드, 3점 성공률이 40%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잘했네 정도의 기록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뉴욕이 이 선수가 뉴욕이 추격할 때 혹은 4쿼터 중요한 타이밍에는 타운스를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혹시 타운스에게 좀 보여지는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1차전에서는 수비가 특히 구멍이었어요. 네. 막 피켓롤에서 일부러 막 그쪽을 공략하는 모습이 나오고 타운스도 막 지발이 넘어지고 막 이런 네네네. 그러니까 수비가 이 선수는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만회해 주는 게 공격이었어요. 1차전은 35점처럼. 근데 오늘은 20점. 이거는 평균보다 떨어지잖아요. 그거보다는 공격에서 좀 더 힘을 내줘야 되고 수비에서는 로빈슨과 함께 나오는 투빅 나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투빅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런 거를 아마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투빅을 저는 좀 더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차피 마지막에 미첼 로빈슨이 자유투가 약하기 때문에 못 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그런 상황을 위해서라도 칼 앤서니 타운스의 길을 좀 살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길을 살려줘야 된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 선수가 수비를 못한다는 부분이 좀 어떤 포인트에서 수비적으로 열세를 드러낸다 싶은 게 또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위치를 정말 못 잡아요. 위치가 문제다. 드랍을 하더라도 드랍을 할 때 위치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략을 당하기 딱 좋은 누가 보더라도 공략을 당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약간 백스텝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략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쉽죠. 예, 그건 누구나 어떤 팀들이 다 아는 거니까. 인디애나도 그걸 원래 워낙 피켓롤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투빅으로 나왔을 때 보면은 시아캄이 일부러 그 타운스 쪽에서 1대1을 시도하고 이런 네. 거 나오잖아요. 타운스 왜냐하면은 시아캄은 외곽도 되고 돌파도 되고 드리블도 되고 하이브리드형 약간 포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초반부터 지난 경기를 보고 이거 시아캄이 오늘은 뉴욕을 상대로 많은 활약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몰아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첫 번 득점이 11대 0, 인디애나 11득점이 모두 다 시아캄이었고요. 거였죠. 저 1쿼터에만 16득점 올렸는데 시아캄이 오늘 잘했다는 건 결국 뉴욕에겐 숙제가 생긴 거죠. 시아캄을 네. 어떻게 막아야 될까? 타운스로 막기 어렵고 아누노비로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니까 뉴욕은 아마 다음 변화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가장 큰 게 아마 시아캄을 어떻게 막을까 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차전을 좀 복기를 해보면 1차전이 타운스랑 이제 터너랑 매첩이 됐을 때도 타운스가 거의 엄청난 드랍백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냥 버려뒀는데 여기서 이제 터너가 점퍼를 연달아 꽂으면서 그게 또 추격의 원동력이 됐단 말이죠. 뭐 당장 어쨌든 이 선수를 기용을 해야 그리고 이 선수가 잘해야 구멍이 되지 않아야 뉴욕이 올라가니까 이 선수를 그럼 수비적으로 가리려면 또 어떤 방안이 또 필요할까요? 드랍백보다는 그냥 가볍게 그냥 스위치 해주고 스위치. 사실 뭐 어떻게도 공략을 당하기 어려우니까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또 스위치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해답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요? 맞기는 어렵고 대신 공격에서 폭발을 해주고 자신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 일단 인디애나 수비에 부담을 더 안겨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비에서 일단 즉각적인 반환은 어렵다. 네, 그렇죠. 말씀만 들었을 때는 옆에 있는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고생할 것 같은데요. 스위치를 하면서 원래 계속 그러고 바꿔야 있잖아요. 지금 보면.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인디애나의 얘기 넘어가 볼 텐데 인디애나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클러치 승률이 무려 100%입니다. 7게임이 클러치 타임이 있었고요. 총 25분을 소화했는데 여기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클러치 타임이 제일 많았던 팀은 뉴욕입니다. 10경기가 있었고 총 44분을 뛰었는데 기록이 6승 4패로 살짝 어떻게 보면 좀 반할에 그치는 성적이었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그 빠른 템포 상대 턴오버 이후에 빠른 템포 속도도 제일 빠르고 제일 많이 뛰는 팀이잖아요. 네. 클러치 갔을 때 상대는 지쳐 있고 우리는 가용 자원도 많으니까 뛸 수 있다. 이것이 아마 승기를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 같고 반대로 뉴욕 같은 경우에는 가용 자원도 적고 클러치 상황이 가면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클러치 플레이어인 브런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결국은 브런슨이 잘해서 따라 붙었지만은 결국 브런슨이 못해서 못 넣어서 졌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왜냐하면 1차전 분석 끝나고 나왔잖아요 기록이. 뉴욕이 평상시보다 더 뛰었고 더 빨리 뛰었고 인디애나가 일부러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일부러 뉴욕은 템포를 늦추려고 하는데 인디애나는 계속해서 빠른 템포를 높이려고 하고 결국은 나중엔 그 브런슨 뛰게 하려고 매치업 헌팅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 보면은 게임 플랜대로 간 거다. 그래서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사냥도 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브런슨이 내내 똑같은 선수만 사냥했을 때 맨날 똑같은 이제 기대값을 가져오진 못하니까 오늘도 그 부분이 좀 마지막 구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작전 타임 없이 뉴욕이 하나 남겨두고 브런슨 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던질만 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던질만 했다고 보는 입장이 하거든요. 난 던질만 했다고 해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부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작전 시간을 불러서 성공률이 높냐 안 불렀을 때 성공률이 높냐인데 안 불렀을 때 성공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안 들어갔을 때 한 번에 작전 시간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했던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됐죠. 거죠, 그냥. 양 팀의 차이를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할리버튼이 어시스트를 되게 잘 뿌리고 경기 운영에 되게 탁월한 선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경기를 봤을 때 뉴욕은 브런슨이 어디를 주고 싶어도 공격이 너무 빽빽하다,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런 것 제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랬는데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4쿼터를 돌이켜봤을 때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11개 어시스트 할리버튼하고 브런슨이 똑같았네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 1점 차로 따라붙는 것도 브런슨의 패스였잖아요. 그럼 브런슨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쉬었어요. 4쿼터 전까지.
그리고 늦게 나왔기 때문에 체력이 또 됐고 브런슨 같은 경우에는 지쳐 있는 거고 공격할 때 보면은 이 선수 자체가 포스트업도 많이 하고 네, 맞죠. 큰 선수 상대로 몸싸움도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더 많은 경기를 뛰고 왔기 때문에 지쳐 있는 상황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시 인디애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디애나가 이번 시즌 1분 이내 7점 차 이상으로 뒤쳐졌던 경기를 무려 3번이나 뒤집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되게 신기한데 일단 1라운드 5차전 미러키와의 경기였고요. 34초를 넘기고 111대 118로 뒤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할리버튼이 동점으로 덩크를 만들고 연장 가서 이 경기를 잡았습니다. 또 이 경기가 있고 그렇게 올라간 클리블랜드와 2차전 46초를 넘기고 이제 112대 119로 뒤처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또 할리버튼이 스텝백 3점으로 버저비터를 넣어서 120대 119로 이겼어요. 그리고 또 지금과의 뉴욕 시리즈죠. 1차전 112대 121로 1분 남기고 무려 9점 차로 뒤지고 있었는데 이 경기를 또 할리버튼이 3점 같은 2점 그 통통샷으로 집어넣고 연장 가서 마찬가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표본의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둔 팀이 2014년의 OKC예요. 5월 13일 클리퍼스를 상대로 거둔 승리인데 누구는 또 이 통계를 가지고 그냥 슛이 잘 들어가서 이겼네, 뭐 운이 좋아서 이겼네라고 하겠지만 같은 시즌에 무려 플레이오프에서 3번이나 같은 결과를 만든 건 저는 운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이 봤을 때 요 콜러치에서 인디애나가 잘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떤 거라고 또 생각하시나요? 1차전은 저는 니스미스의 말도 안 되는 슛이었다고 보고요. 네네. 그게 뭐 약간 운도 저는 따랐다고 봅니다. 할리버튼의 슛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한번 통통해서 들어갔죠. 높이 떴다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약간 영화 운도 같은, 저는 네. 운도 따랐다고 보고 그 운을 만드는 것도 실력이라고 보는데 사실 할리버튼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가장 고평가된 선수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할리버튼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약간 긁힌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긁혔겠죠 당연히. 플레이오프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내가 고평가됐다고 하면서 이제 왜냐면 이 3경기 있죠. 뒤집은 3경기 마지막 주인공이 다 할리버튼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긁힘의 올바른 나비 효과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뭐 득점도 작았고 마지막에 또 사실 미첼 로빈슨과 매치업이 됐을 때도 보면은 재미를 보진 못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은 오늘은 그래도 할리버튼이 11어시스트를 했지만은 클러치에서는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은 요 얘기에서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인디애나가 잡았던 뉴욕과의 1, 2차전을 모두 돌이켜 보면 할리버튼도 할리버튼이지만 그 다른 잘하는 옆에 선수들이 다 한 명씩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1차전에는 니스미스가 있었고 이번 경기 또 시아카미 그랬고 또 1차전을 돌이켜 보면 연장전에 가서 네마드가 또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디애나의 공격 구조가 약간 단순한 편이잖아요. 투맨 게임에서 거의 모든 걸 다 시작하고 미스매치를 만드는 거에서 모두 시작이 되는데 옆에 있는 선수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의 감독의 영향도 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단순하지만은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죠. 네. 그리고 그걸 수행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있고 할리버튼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전 단순하지만은 단순하지 않은 충분히 리그를 파이널에 갈 만한 그런 팀이라고 봅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은 전 생각보다 그 브런슨에 대한 수비가 잘 됐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하면서 브런슨이 어떻게 보면은 브런슨이 수비를 다양하게 받으면은 이게 생각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체력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거에서 준비를 일단 게임 플랜을 굉장히 잘 짜왔다고 보고 이 팀의 기조는 어차피 빠른 농구잖아요. 빠른 농구. 오늘도 보면 그 턴오버에 의한 득점이 17점 그리고 속공이 14점 다 뉴욕보다 앞섰죠. 이게 원래 얘네들이 해야 되는 농구고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원래 플레이오프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잘하고 못하는 상대가 잘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인디애나 계속 자신들이 잘하는 걸 잘 하고 있다. 감독이 이미 2011년 우승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명장이기 때문에 잘 이끌고 있다라고 봅니다. 티보드 감독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이번 시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티보드 감독이 혹사시키는 선수는 딱 저는 브런슨 이 정도가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티보드 감독의 철학이 지난 시즌에 이미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졌는데 이번 시즌은 사실 큰 틀에서 바꾸는 느낌은 없었단 말이에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티보드 감독이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벤치 가용 시간이 많아요. 오늘 미첼 로빈슨도 29분 뛰었고, 맥브라이드도 25분 뛰었고, 캐머런 페인은 9분 뛰었고, 9분. 네. 굉장히 많이 뛰었네요. 40분 이상 뛴 선수가 오늘은 45분을 뛴 브리지스밖에 없거든요. 브리지스는 오늘 공격에서 굉장히 잘해줬고 수비에서도 해주는 게 많았기 때문에 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조시 같은 경우는 오늘 28분밖에 안 졌어요. 와, 이거 너무 이게 놀라운 너무- 기록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지난 시즌에 거의 48분 뛰던 선수였는데 그러면 바뀌긴 바뀌었어요. 근데 네네. 이 정도가 지금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상대 팀이 11명을 썼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력전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예. 상대 어떻게 보면 역상성에 걸린 거죠. 네네. 말씀해주신 딱 그 포인트가 맞는 게 사실 인디애나는 리그를 운영할 때도 굉장히 벤치 자원을 폭넓게 활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본인들이 잘하는 농구에 더 기여를 당긴 느낌이었다면 뉴욕은 그냥 원래 운영하던 시간 그대로 플레잉 타임 그대로 전술도 그대로 해서 잘하는 걸 좀 그대로 갖고 와서 임한 느낌인데 사실 브리티스가 시즌 중반에 한번 이제 작심해서 발언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은 이 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못하니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트렌드 자체가 지금 보면은 네 팀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2승을 먼저 거둔 팀들을 보면은 벤치 가용을 많이 하는 팀들이에요. 네네. 오클라호마 시티도 마찬가지고 네네. 오클라호마 시티도 그렇고 벤치를 많이 쓰는 팀들이 잘하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팀들이 우승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도 많은 팀들은 로스터를 보강을 해서 뎁스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페이스는 엄청 빨라졌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체력전은 더 치열하고 그런데 가용 자원이 많은 팀들은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사실 이번 시리즈 풀업을 돌이켜 보면 약간 압도적인 더맨이 있는 팀들은 좀 일찍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키치가 있는 덴버도 그렇고 뭐 커리가 있는 골든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였고 약간 좀 체력적으로 몰아붙이고 약간 활동량이 많은 팀들에게 좀 무너진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번 시즌이 성불입니다. 브런슨도 그렇고 할리버튼도 그렇고 옆 동네 지금 서부 컨퍼런스에서 하고 있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도 그렇고 앤서니 에드워즈도 그렇고 이 백코트를 책임지는 에이스 중 한 명은 이번 시즌 무조건 이제 우승을 맛보는 구조란 말이죠.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네 팀 중에서 어쨌든 이미 양팀 시리즈는 2대0이 됐습니다. 이미 이 결과 나왔기 때문에 가장 우승에 가까이 또 있는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68승을 거뒀던 오클라호마 시티가 미네소타라는 팀을 2대0으로 앞서고 있고 가장 힘겨웠던 덴버전도 넘어섰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시티가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OKC가 너무 행보가 압도적이어서 사실 흔히 말하는 딴지를 걸기가 쉽지 않아요. 뭐 이번 시즌 또 MVP를 타지 않았습니까?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근데 NBA가 또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시즌 MVP를 탄 선수가 파이널 MVP까지 그 시즌 같이 가져가기 쉽지 않다라는 좀 학설 뭐 요즘 말로는 이제 학계 정설이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기억나시는 좀 CM 혹은 파임에 각자 가까웠던 선수가 있으면 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CM하고 파임을 동시에 탄 선수들이 있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4번, 르브론 제임스가 2번. 네네. 그리고 뭐 과거로 가면 윌리스 리드 그리고 뭐 모세스 말론 그리고 하킴 올라주원 다 탔거든요. 예. 근데 확률상 두 개를 다 타는 게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사실 이 팀의 고토가이잖아 지금. 이 선수가 공격의 핵인데 당연히 저는 만약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우승하면은 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근데 만약에 뉴욕이 만약에 우승한다 그러면 브런슨이 탈 가능성이 당연히 매우 높죠. 매우 높죠. 근데 하지만 인디애나가 만약에 우승한다. 그럼 할리버튼이 탄다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네요.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오늘 경기만 딱 거더라도 오늘 경기 MVP는 시작함이죠. 그러니까 잘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 팀들은 만약에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 팀의 백코트 에이스가 받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인디애나만큼은 좀 논외로 할리버튼이 못해도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미네소타가 가면은 앤트맨이 받을 확률이 매우 높죠. 네. 그런 것처럼 대부분 에이스들이 하지만 인디애나는 사실 뭐 할리버튼이 20점 이상 평균 넣어주는 선수도 아니고 이 피켓롤로 경기를 풀어주는 선수고 오히려 오늘 경기처럼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게 만드는 선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선수 오늘처럼
잘해준 선수가 나온다면은 할리버튼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끝으로 이제 각자 팀 입장에서 약간 솔루션을 제공하듯이 위원님께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되는데 뉴욕 입장에서 이 시리즈를 딛고 파이널로 진출하려면 어떤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114대 109 템포를 늦춘다고 했지만은 114점이나 줬어요. 네. 사실 그 뉴욕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150점 정도를 하거든요. 네네. 그거보다 거의 한 9점 정도를 더 줬으니까 템포를 조금 더 늦춰야 된다. 지난 경기랑 템포 차이가 그러니까 1 정도면은 포지션 하나 정도 하나 차이죠. 이게 아니라 좀 더 늦춰서 자신들 체력을 마지막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늦춰야 된다. 오늘 경기 초반처럼 이렇게 막 달리다가 이게 아니라 맞불이 아니라. 네. 네. 그리고 3쿼터에 캐머런 페인 나와가지고 막 어이없는 상대 그거 하라고 프레스 붙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말려두면 안 돼.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론 페인이 어느 정도 시간을 보장받은 거면 확실히 좀 브런슨의 체력 안배나 좀 하트의 체력 안배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페인이 나왔을 때는 또 올해 괜찮았거든요. 네. 경험도 있는 선수고. 그럼 이제 인디애나로 가보겠습니다. 인디애나는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내가 볼 때는. 네. 사실 시작하면 다음 경기에서 시작하면 이렇게 잘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테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여기는 지금 템포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인디애나 뉴욕을 많이 뛰게 하는 거. 설사 다음 경기 지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면 이긴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계속 달리는 거. 이 색깔을 그대로 밀어붙여야 된다. 턴오버만 유도하고 속공하고. 뉴욕은 이제 최대한 이제 다음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따내요. 왜냐하면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3대 0으로 밀린 팀이 그 시리즈를 뒤집은 경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뉴욕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음 경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고 인디애나는 최대한 빨리 이 시리즈를 끝내서 파이널에 안착하는 게 좀 목표가 되겠네요. 야, 아까 자막을 보니까 자막이었나? 어딘 게시판에서 글 봤나? 보니까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홈에서 2패 당하고 이긴 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은 위기인 거죠. 네.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없던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근데 상대가 없던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9점 차로 뒤지고 있던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었기 때문에 뉴욕이 이제 기적의 기적으로 맞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뉴욕이 뭐 근데 홈에서 압도적으로 승률이 높고 원정에서 압도적으로 승률이 낮은 팀이 네, 아니에요. 아니니까. 네, 원정에서 괜찮은 팀이고 인디애나도 홈에서 뭐 29승 했던 팀, 홈에서 약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뉴욕이 3차전을 잡는다면 또 시리즈 향방 모릅니다. 예전에 지금은 1라운드가 7차전이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93년도 1라운드에서 피닉스 선스가 그때 리그 1위였잖아요. 네네. 네. 레이커스에게 홈에서 2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내리 3승 따는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리버스 스윕이 몇 번 있었는데 다 1라운드였기 때문에 5점제에서는 있었는데 2패를 홈에서 당해서 거의 다 끝났다라고 봤어요. 근데 네. 찰스 바클리 축으로 그걸 뒤집어내더라고요. 네. 그런 역사를 쓰면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가 길게 가서 저희 또 누바비큐 채널에 나오셨던 더블 드리블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나오셔서 이 플레이오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리뷰 마쳐봤고요. 저희는 내일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